지속적으로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는 이 미중 간의 유화적인 관계 개선, 또 이어서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바탕으로 밤사이에는 활용 정점으로 엔비디아의 GTC, 젠슨황 기조연설까지 겹치면서 밤사이 3대 지수가 사흘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34% 상승했고 나스닥 지수 역시 0.8% 상승했고요. 또 S&P 500 지수는 0.23% 상승하면서 이 장중 6,900선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어느덧 연내 7,000포인트 선이 바로 눈앞에 있는 S&P 500인데요. 밤사이에 이 지수를 또다시 신고가 랠리로 잇게 만든 세 가지 이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로는 미중 간에 계속해서 유화적인 메시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밤사이에는 이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가 나왔는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이 펜타닐 관련 관세를 현행 20%에서 10%로 절반가량 낮추는 방안을 현재 굉장히 심각하게 검토 중이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조건은 중국이 펜타닐 생산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수출을 자체적으로 단속하고 또 거기에 더해서 미국산 대두 수입을 공식적으로 재개한다는 그런 조건인데 만약에 이번에 미국이 이 관세를 조정할 경우에는 현재 평균 55% 수준인 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전체 관세율이 약 45%가량으로 10%포인트가량 낮아지게 됩니다. 이 상당히 가격 경쟁력이 다시 한번 이 미국 내 시장에서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더해지게 되는 겁니다. 또 이어서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시장을 들썩이게 하고 있는데요. 이 밤사이에는 월가의 주요 증권사 14곳 중에 한 곳을 제외한 13곳이 그러니까 대부분이 연내 2회 추가 금리 인하를 전망하고 있다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한 곳을 제외한다면 거의 모든 것의 이 증권사들이 계속해서 연내 50bp의 추가 인하를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건데 이 때문에 현재 가장 유력한 것은 이번 연말 2025년 말에 금리가 3.5%에서 3.75%로 조정이 되는 것이 가장 유력하고요. 또 여기에 더해서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 저는 이제 FOMC 아저씨라고도 부릅니다. FOMC 관련해서 상당히 전문적인 기사를 많이 내는 기자인데 이 닉 기자가 연준이 이번 주 FOMC에서 양적 긴축 중단을 신속히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라면서 보도를 냈습니다. 이 원래는 당초에는 연말쯤에 이 중단 여부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했지만 최근에 단기 자금 시장에서의 유동성 압박, 이 유동성 긴장이 예상보다 상당히 가파르게 커지면서 양적 긴축, 그러니까 QT 조기 종료의 필요성이 더욱더 높아졌다라는 것이 주요 골자였습니다. 이 역시 시장에 다시 한번 유동성 장세를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그런 활기를 불어넣어줬고요. 또 이어서 AI 반도체 역시 지속적으로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밤사이에는 엔비디아가 무려 5%에 가까운 강세 시현했습니다. 이 엔비디아의 연례 개발자 회의죠. GTC 2025가 밤사이에 워싱턴에서 개최가 됐는데 여기에서 젠슨황 CEO의 화상 연설 덕분에 밤사이에 엔비디아의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시총 5조 달러가 거의 코앞에 다다른 그런 엔비디아인데 우선은 AI 칩 수요가 폭발적이라면서 AI가 코너를 막 돌았다. 이제 드디어 수익성을 본격적으로 펼칠 때가 다가왔다는 그런 취지의 발언을 이어나갔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 기업들, 기관들과의 협력 소식도 이어졌습니다. 이 우버와 노키아, 루시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팔란티어,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일라일릴리, 조비, 미국 에너지부 지금까지 밤사이에 나온 이 파트너십만 해도 이만큼이 현재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미국 에너지부와 협력해서 7대 새로운 AI 슈퍼컴퓨터를 구축하기로 했고요. 또 노키아가 밤사이에 22%가량 급등했는데 이 10억 달러 규모의 노키아 지분을 엔비디아 측에서 매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걸 위해서 차세대 6G 기술 공동 개발 협력을 발표했고요. 또 여기에 더해서 블룸버그 통신이 한국과 관련된 이슈도 밤사이에 보도를 했습니다. 이 젠슨황 CEO가 이번 주 한국을 방문해서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SK그룹과의 AI 칩 공급 계약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럼 밤사이에 이 시장의 돈들이 과연 어떻게 움직였을지 바로 히트맵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3대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이상하게 히트맵에서는 빨간불, 하락불이 더 전반적으로는 많이 보이는 그런 장세입니다. 실제로 오늘 S&P 500 종목 500개 중에서 상승한 종목은 104개에 불과했는데요. 그만큼 이 AI 반도체로의 쏠림이 어마어마합니다. 그중에서도 특히나 이 AI 인프라 그리고 빅테크 중심 위주로 오늘 초록불, 상승불을 강하게 켰고요. 이 미국의 10월 소비자 신뢰지수 중에서 기대지수가 상당히 후퇴하면서 계속적으로 소비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 때문에 이 소비재와 그리고 산업재 전반은 빨간불, 하락불을 켰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마찬가지로 AI 반도체 중심의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던 가운데 밤사이의 특징주들 흐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M7 가장 먼저 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마이크로소프트가 약 2%에 가까운 강세를 시현했습니다. 밤사이에 이 1,350억 달러 상당의 오픈 AI 지분 27%가량을 확보하게 됐다는 소식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이 실적 발표를 단 하루 앞두고 기대감도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고요. 또 오픈 AI와의 기존 파트너십을 변경하는 그런 계약을 체결했는데 여기에서 약 지분 27%를 보유하게 됐다는 점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이 됐습니다. 또 반대로 오픈 AI는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서비스를 2,500억 달러 규모로 추가 구매하겠다고 발표했고요. 또 이어서 테슬라는 1.8% 상승했습니다. 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사회 의장이 상당히 테슬라의 주가를 끌어올리는 발언을 이어나갔는데요. 이 대량 판매를 위해서라면 그러니까 이 차기 저가형 사이버캡을 위해서라면 스티어링 휠 그러니까 운전대와 페달을 장착할 수 있다. 한마디로 모든 것을 이 수익성에 맞춰서 전기차 관련 판매 방식을 운용을 하겠다라는 식의 발언을 이어나갔고요. 이 때문에 테슬라 주가 마찬가지로 2%대 상승했습니다. 2%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아마존도 약 1% 가까운 상승세를 시현해냈는데요. 이 어제였습니다. 아마존이 최대 3만 명가량의 인력 감축 계획을 현재 구상 중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확하게 이 보도가 나왔습니다. 14,000명의 인력 감축 계획을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 3만 명까지는 아니지만 14,000명도 정말 기록적인 규모의 인력 감축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이 비용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시장은 기대감을 모았습니다. 이어서 나머지 M7 종목 더해서 인텔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메타가 밤사이에 0.08% 상승 마감지였는데요. 우선 마찬가지로 이번 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죠. 3분기 실적과 또 마찬가지로 매출, EPS 모두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20%대 증가할 것으로 긍정적으로 현재 월간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밤사이에 호주에서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용 제한 이 정책에 동의하게 되면서 수익성 감소에 대한 우려가 상승폭을 제한시킨 메타였고요. 애플은 0.07% 마찬가지로 다소 제한적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 사조 클럽을 밤사이에 입성했습니다. 그만큼 계속적으로 이 단기 고점에 대한 영향이 아무래도 상승폭을 제한한 애플이었고요. 밤사이에는 베어드가 목표가를 기존 230달러에서 280달러로 상향 조정하면서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의 뒤를 이어서 세 번째로 시총 4조 달러 클럽에 가입하게 된 애플입니다. 이어서 인텔은 밤사이에 5%의 이 상승세를 시현했습니다. 이 리프탄 CEO가 화요일에 한 포럼에서 회사를 다시 엔지니어링 중심으로 재정비하겠다면서 기업 재건 전략을 공유했었는데요. 이와 동시에 이번 미국 정부의 인텔 지분 투자가 인텔이 미국의 국가 전략 산업으로 편입될 것이라는, 육성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밝히면서 굉장히 투자자들에게 자신감을 내비친 영향이 컸고요. 또 이어서 나머지 특징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적 발표주들 중심으로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블룸에너지 종전에 장마감 직후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 시간의 거래에서의 주가 흐름 챙겨보도록 할 텐데요. 이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정규장에서도 약 4%대 상승 보여줬었고 마찬가지로 시간의 거래에서도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긍정적인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원자력 대표적인 관련주로 떠오르고 있는 원자력 전력망 관련주죠.
마찬가지로 3분기 EPS 주당 순이익과 매출이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다시 한번 긍정적인 온기가 감돌았고요. 또 페이팔은 3.94% 상승 마감했습니다. 장 전에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물론 3분기 호실적은 물론이었고요. 여기에다가 챗 GPT 플랫폼에 페이팔의 결제 솔루션을 통합할 예정이라면서 오픈 AI와의 파트너십을 발표한 점, 또 이어서 분기 배당을 신설한 점 역시 긍정적으로 작용이 됐습니다. 이 주당 14센트로 책정이 됐고요. 이어서 UPS 택배 업체죠. 8%가량 급등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장 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4분기 호실적과 더불어서 4분기 가이던스가 예상치를 상회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럼 종전에 히트맵에는 없었지만 오늘 우리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4가지 테마성 섹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오늘 이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이 젠슨왕 CEO의 이 GTC 행사에서의 발언이 문제가 됐었는데 이번 행사에서 이 양자 컴퓨팅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하지만 이 젠슨 황 CEO의 발언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그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했던 양자 컴퓨팅이고요. 아직까지는 부차적으로 AI 반도체를 도와주는 역할에 그칠 것이다. 이런 약간의 우려 섞인 전망들이 나오면서 오늘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우주 항공 드론들도 오늘 살짝 하락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는데 조비 항공은 정규작에서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지만요. 이 장 막판 들어서 장 후반쯤에 거의 애프터마켓에서부터 수급이 몰리기 시작합니다. 종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엔비디아와 협력해서 자율 비행 기술, 이 슈퍼파일럿 개발을 가속화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고요. 또 이어서 이 원자력 과 우라늄 섹터 다시 한번 큰 폭으로 올라섰습니다. 특히나 이 미국 정부가 AI 배치와 또 원자력 발전을 더욱더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웨스팅하우스와 이 카메코 또 브룩필드 등과 800억 달러 규모의 이 신규 원자로 건설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인데 이 때문에 카메코는 밤사이에 약 23% 이상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이 밤사이의 매크로 지표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TI 국제유가는 계속해서 2%가량 하락세를 이어갔는데요. 이 어제 말씀드렸었던 오펙 플러스의 이번 주말 회의에서의 12월 증산 가능성과 더불어서 지난주에 발표가 됐었던 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러 제재안이 사실상 이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계속적으로 국제유가는 하락세 보이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은 이 달러 약세가 소폭 진행이 됐지만서도 아직까지는 이 한미 양국의 합의가 확정되지 않았다라는 불안감에 2원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특히나 어제는 이 베센트 재무장관이 한국과의 완전한 협의가 수요일까지는 마련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조금 더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 다시 한번 원달러 환율에 상방 압력을 더했고요. 비트코인 가격은 약 1%가량 잠시 쉬어가는 흐름 보였습니다. 반면에 금 가격은 지속적으로 조정받는 흐름 나타나면서 어느덧 온스당 3,970달러 선까지 내려앉았는데요. 이 미중 무역 갈등은 물론이고요. 밤사이에 AI 거품론 역시 말끔하게 거치는 모습들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 때문에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다시 한번 꺾이게 되면서 금 가격 역시 하락했고요. 비슷한 이유로 미국채 10년물과 미국채 2년물 금리 역시 소폭 하락하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상황 봤습니다.